자, 바로 3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지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문 기억하시죠? 수업 시간에 제가 약간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 냄새나 아니면은 뭐 땀 냄새 이런 것들에 대한 냄새 얘기를 계속 했었던 지문이라 아마 기억이 날 것 같기는 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 이 글의 주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냄새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냄새를 뭔가 분명히 적절한 반응은 할 수 있었어요. 맞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은색으로 쌓여져 있는 텀블러를 받았는데 그 안에 뭔가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딱 봐도 뭔가 상한 냄새 같은 게 나면 우리가 먹어 안 먹어? 안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리스폰드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진화가 되긴 했지만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게 무슨 거더라 이게 뭐더라 라고 우리가 identify 하는 건 어렵다. 아니면 우리가 그걸 말로 풀어내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talking about what something smells like is challenging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은 냄새를 인식하고 적절히 반응은 할 수 있으나 이걸 언어로 표현하거나 식별하는 건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갑시다. talking about what something smells like is라고 운동사가 여기서 나왔고요. 그러면 지금 동사 is가 거기서 나왔으니까 talking이라는 동명사로 주어를 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단수 동사니까요. 자, 그럼 말을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근데 무엇에 관해서 말하는 거냐면 what something smells like. 그러면 what이라는 친구는 이 like의 목적어 자리에서 튀어나왔을 거란 말이야. 근데 like가 전치사로 쓰이면 무엇처럼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뭐처럼 냄새가 나는지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맞죠? 자, something이라는 게 뭐처럼 냄새가 나는지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이게 뭐처럼 냄새가 나는 거지? 라고 말하는 것은요 is the most basic way of talking about our olfactory experience. 우리의 후각적인 경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후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실 냄새를 맡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에 관해서 내가 냄새를 맡은 경험에 관해서 이게 뭐처럼 냄새 나네, 이게 뭐 같은 냄새 나네 할 때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는요. 그리고 심지어는 this most basic way of talking about smell is challenging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챌린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챌린징의 해석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도전적인이라고 해석을 할 테지만 얘는 실제로 어떻게 훨씬 해석이 많이 돼요? 어려운이라고 해석이 훨씬 많이 되더라. 그러면 여기 첫 문장에서 우리가 이미 소재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냄새에 관해서 말하는 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죠. 근데 왜 어렵냐? There are no words in English language 나오는 거죠. 자, 어떤 언어가 없대요? 어떤 단어가 없어요? There are no words. 단어가 없어. To describe smells. 냄새들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 영어에는 이 뜻이죠. describe 하면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 근데 무엇과 같은 방식으로? In which blue or green describes colors. 초록색, 파란색이라고 색깔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냄새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했듯이 이제 제가 코코팜을 예를 들어서 딱 따라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야 코코팜이라고 알아. 냄새 맡아봐.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코코팜 냄새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코코팜 냄새라는 건 사실 그 냄새를 설명하는 단어가 아니죠. 정확하게는 그 냄새의 소스를 설명하는 거죠. 코코팜이라는 소스, 그 소스에 대한 걸 우리가 빌려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내 나는데, 단냄새 나는데 달다라는 이 미각일까요? 이 미각에 대한 단어를 빌려와서 표현을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던 거죠. 그래 영어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냄새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근데 같은 방식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무엇과 같은 방식이에요? 파란색 또는 초록색이 색깔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which가 the same way라고 해석을 해야 되니까 선행사니까 in the same way 그 같은 방식 안에서는 파란색과 초록색이 색깔을 설명하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에 깃발 꽂혔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대신에 to talk about how something smells, we talk about the source of the odor 얘기를 해주는데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how 다음에 조동사 나오면 어떻게 였잖아요.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에 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향의 source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Things smell flowery, fruity, or fishy. 이렇게. 와, 영어 단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꽃향이 나네? 과일 향이 나네? 뭔가 비린내가 나는데? 물고기 같은 비린내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source를 가져와서 냄새를 설명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furthermore 하면 여러분, 게다가 이거잖아. 게다가 even, 심지어는요. The most familiar odors are difficult to identify.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가장 파밀리어한 향이 식별하기에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도 어렵지만 식별하는 것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가장 친숙한, 파밀리어 하면 여러분 친숙한 이거잖아요. 친숙한 향들이 식별하기에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친숙한 향을 이게 무슨 냄새인지 딱 아는데 그게 우리가 식별하기가 어렵겠어? 일정한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붙어요? When they are not experienced in their user context. 그들이 그 친숙한 향이 경험되지 않을 때 어디서 경험되지 않는 거냐면 익숙한 맥락에서 맞죠? user context니까 그냥 익숙한이라고 바꿉시다. 좀 의역을 합시다. 익숙한 맥락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풀밭에 있으면 꽃향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럼 꽃향이라는 건 풀밭과 익숙하단 말이야. 유저한 컨텍스트란 말이야. 거기서 꽃향이 나는 거, 꽃냄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우리 학교라는 공간에서 갑자기 뭐 기름 냄새가 나요. 오일 냄새가 나. 그러면 이게 무슨 냄새야? 하고 우리가 바로바로 이게 기름 냄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친숙한 향이라도 그거를 익숙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식별하는 건 어렵구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identify 하면 식별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실험이 제시가 됩니다. In one experiment 한 실험에서 어떤 실험이 나오겠어? 당연히 이 향을 식별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실험이 나오겠죠. 한 실험에서요.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그 참가자들의 대다수는 근데 여러분 제가 대다수라는 majority는 단수 취급해야 된다. was unable to 나오죠 여러분. 우리 be able to 하면 뭐뭐 할 수 있다인데 on이 붙었으니까 뭐 할 수 없었대. 뭐라고 나와야 돼? 식별할 수 없었다. 이 identify라는 단어가 뭐로 바뀐 거예요? name이라는 단어로 나온 거죠. 명명하다, 이름을 붙이다 이렇게. 그리고 familiar라는 단어는 common 이렇게. 흔한 향들, 매우 흔한 향들을 이름을 붙일 수 없더라. 그게 무슨 뜻이야? Even the most familiar odors are difficult to identify. 그대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냄새요? 맥주라든지 오줌이라든지 장미라든지 기름 냄새 같은 것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맡을 수 있는 냄새인데 그걸 식별할 수 있어 없어?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Obviously, 명백하게도 심지어는요. Those who couldn't name any of these odors 나오죠 여러분. 그 향들 중에 이름을 댈 수 없었던 그 도스들이 would drink the beer. 맥주는 마셨으나 not the rain or the motor oil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Right? 오줌이나 기름은 마시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맞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도스 다음에 수식어구가 붙으면 이거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those 다음에 who라는 관계사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who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향들 중에 어떤 것도 이름을 대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맥주는 마시지만 나머지 그 오줌이나 기름은 안 마시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우리가 식별하기엔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This is how evolution has shaped our brain. 이게 어떻게 진화라는 게 우리의 뇌를 형성해 왔는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진화됐는지예요. 우리는요 respond to 향들 correctly.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향들에게 있어서 올바르게 반응할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는요 뭐 하지 않았어요? Well equipped. 잘 갖추어진 뜻이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혹은 식별하는 거는 우리는 잘 갖추어지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우리가 향을
향이 우리가 후각적 경험에 있어서 그 향을 설명하는 게 가장 쉬운, 가장 기초적인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아무리 친숙한 향이라도 그걸 식별하는 것이 어렵다. 근데 우리는 반응은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적 측면을 정확하게 생각해주면 되는 지문이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지문 3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역시나 이 문제였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동의 결과를 보고 맞죠? 행동의 결과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더라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가지고 오는 결과에 따라서 행동을 유지하거나 수정하면서 뭐예요? 환경에 적응한다. 그 부분이 어디 나왔어요? 바로 이 첫 문장에 떡하니 박혀 있었던 거죠. 맞죠? 자, 그럼 바로 넘어가서 첫 문장 한번 봐봅시다. particular powerful way 나오죠. 그럼 particular 하면 특히나 이거잖아. 특히나 강력한 방법은 이라고 나와야 돼요. 특히나 강력한 방법은 그럼 이 부분은 전부 주어에 붙어있는 수식어 거품인 거예요. 근데 이 특히나 강력한 방법 속에서 인간들은요 adapt and adjust to 어디 어디에 적응하다 어디 어디에 맞추다 이거잖아요. 환경에 맞춥니다. 환경에 적응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방법은 is by changing behaviors 뭐예요? 행동을 바꾸는 거더라. 근데 단순히 바꾸는 게 아니야. In light of the consequences 뭐예요? In light of 어디 어디에 비추어서 이거잖아. 어디에 비추어서? 결과에 비추어. 근데 어떤 결과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 명사 다음에 조동사 나왔으니까 목관대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겠죠. yield 하면 여러분 산출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를 보고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꾸더라. 근데 그게 뭐야? 가장 강력한 방법, 특히나 강력한 방법인데 뭐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환경에 적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For instance, 예를 들어 a child, 당연히 어떤 예시가 나오고 있어요? 결과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정하는 예시가 나오겠죠. Who gets praise, 어떤 아이예요? Who gets praise, 칭찬받은 아이래요. 누구에게? 자신의 선생님한테 뭐 가지고? For doing an exercise correctly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올바르게 운동을 한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exercise는 정확하게 훈련이라는 뜻이 있는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훈련을 하는 것보다 연습 문제를 푸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칭찬을 받은 아이는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행동을 결과값이 칭찬이었어. 그럼 당연히 그 행동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겠죠. 그래서 be likely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더라. 뭐 하는 경향이 있어요? Continue doing the exercise in that way. 바로 그 방식대로 연습 문제를 계속해서 푸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예시였죠. 행동 유지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변화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그러면 a dancer인데 어떤 댄서예요? 역시나 수식어가 쫙 붙어 있는 거예요. Who feels that? 대디하라고 느낀 댄서래. A particular conditioning exercise. 이 훈련이라는 게 특정한 훈련이 is not giving any result. 어떠한 결과도 갖다 주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 그 댄서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댄서는 댄서인데 뭔가 본인이 훈련을 해. 제가 말했잖아. 제가 만약에 근육을 기르고 싶어요. 근데 이 펜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얘를 10번씩밖에 안 해. 나한테 어떠한 결과도 안 갖다 주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느꼈던 그 댄서가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결과가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을 것 같아. 나한테 아무런 보상이 없을 것 같아. 당연히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is likely to give the exercise up 나오는 거죠. give up, 포기하다 이거잖아요. 그 행동을, 그 훈련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In favor, 무엇을 좋아해서 이거잖아. 무엇을 선호해서, 뭐를 선호해서? Another one. 다른 운동을 선호해서. 근데 당연히 어떤 운동이겠어?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운동이겠죠? 그래서 that seems more promising. 더 유망한 것처럼 보이는 그 다른 운동을 좋아해서 그 운동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가 편하게 문장 해석대로 하면 되지만 그냥 하나의 구문을 알려줬던 건 give up A in favor of B 이거였죠. B를 좋아해서 A를 포기하다. 이런 구문이 오버가 안 썼네. 있긴 한데 그냥 굳이 외울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돼요. 우리 그냥 해석했잖아요. 그 운동을 포기하다. 뭐를 좋아해서? another one을 좋아해서. 이렇게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두 가지 예시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칭찬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결과값이 칭찬이었으니까 그대로 행동을 유지한 경우. 두 번째는 어떠한 보상도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운동으로 바꾼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주면서 결과값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했던 예시가 나온 거죠. 근데 왜 그런 거예요? 환경에 적응을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예시를 가지고 일반화를 하는 거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we tend to, be likely to랑 거의 비슷한 뜻이죠.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do things,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어떤 것들을 해야 돼. 나의 결과가 좋은 것들 혹은 결과가 안 좋아서 그 행동을 피하는 것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하는 경향이 있다고 나왔으니까 나에게 이득을 갖다 주는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we tend to do things that bring us some kind of benefit 이렇게 나오는 거죠. benefit 참 이득이잖아. 자,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bring us, 우리에게 사형식이니까 목적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이득을 가져오는 것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는 we tend to act 이렇게 병렬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in ways, 방법대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에요? that help us avoid, 우리가 피하도록 돕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우리 뭘 피해야 돼? 방금 어떤 예시가 나왔어?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도 안 주는 거 혹은 안 좋은 결과를 주는 거를 피하도록 도와주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that help us avoid some kind of problem, discomfort or disadvantage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우리는 행동하는 경향이 있어요. 방법들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피하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피해야 돼요? 당연히 안 좋은 결과를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문제 혹은 discomfort, 불편 또는 disadvantage, 손해 요것들을 피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법을 봐야 되는 건 우리 health 모형식일 때 준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나오고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도 나올 수 있지만 주부정사도 나올 수 있다. 이것들 간단한 거니까 그냥 알아두면 되겠죠. 사실 알아뒀어야 되죠. 이미 몇 번이나 나왔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일반화를 두 가지를 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걸 하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우리에게 뭔가 손해나 불편이나 문제를 갖다 주는 걸 피하도록 하는 방법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더라. 이렇게 두 가지의 일반화를 시킨 겁니다. 우리는요. 또한 tend to 뭐 하는 경향이 있대요? 더 적게 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멈추는 경향이 있대요. 그럼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결과값이 안 좋았으니까 그걸 안 하려는 거겠지. 그래서 that lead to problems, discomfort, or disadvantage 이렇게 나오는 거죠. lead to 뭐뭐로 이끌다 이거잖아.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로 이끄는 거, 불편으로 이끄는 거, 손해로 이끄는 것들을 당연히 안 하고 더 적게 하려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경향이 있어요?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avoid, ing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행동하는 걸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식대로 행동하는 걸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야? 당연히 안 좋은 결과 혹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갖다 주지 않는 결과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that do not bring any benefit or reward, 어떠한 보상 혹은 어떠한 이득도 갖다 주지 않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걸 피하는 경향이 있더라. 아까 뭐였어? 댄서 같은 경우가 딱 이랬죠. 댄서가 어땠어요? 운동 깨작깨작 하는 거 아무 필요 없어. 자신한테 근육의 느낌도 안 와. 그러니까 그 행동 어떻게 했어? 버리고 갈아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이득이나 보상을 갖다 주지 않는 방식대로 행동하는 걸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일반화라든지 예시가 다 설명을 해준 게 결국 뭐였어요? 바로 첫 문장에 다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환경에 적응을 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가장 특히나 강력한 방법은요 바로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야. 어디에 비추어서? 바로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에 비추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글을 읽어 내려갔으면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았을까 싶고요. 내신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맞죠? 자, 그리고 이제 바로 36번 문제 봅시다.
자, 36번 문제. 이제 빙하기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어요. 그 내용이 쭉 나오죠. 빙하기에 농사를 짓기가 어려웠어. 근데 이제 점점 이 빙하기, 간빙기가 찾아오면서 온도가 올라가고 얼음이 녹으면서 점점 우리가 수빈해지면서 농사를 짓는 땅이 나오고 그래서 수렵 차집에서 농경사회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됐다.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소재는 빙하기 이후 기후변화와 농경의 시작, 뭐 농경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겠고요. 주제는 빙하기 이후 환경변화는 수렵 채집 중심 생활에서 농경 중심의 생활로 전환을 가능하겠다.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첫 문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첫 문장 한번 봅시다. During the Ice Age. 빙하기 동안에 그죠? 빙하기 동안에 not only 찾으면 바로 뭐 찾아야 돼? Not only but also를 찾아야 되니까 not only 찾았으면 but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not only라는 것도 결국엔 부정문이거든요. 뭐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같 맞죠? 사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게 맞지만 어쨌든 얘는 부정문이란 말이야. 부정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발생했어? 도치가 발생했더라. 그래서 the planet was much colder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지구라는 행성이 맞죠? 지구는요 훨씬 춥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빙하기 동안에 과거 형태니까요. 지구는요 우리 비교급 강조잖아요. 훨씬 추웠을 뿐만 아니라 but crucially 중요한 건 it was much drier. 지금 계속 비교급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훨씬 더 건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콤마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인 부분이니까 얼마나 추웠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with the ice sheets covering much of what we call the northern hemisphere today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제가 문법적으로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문법이라고 했는데 뭐였어요? with 분사구문 혹은 부대 상황이라고 부르는 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정확한 문법 설명은 수업 시간 다 해줬으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생긴 꼬라지는 어땠어요? with 나오고 with에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ing나 pp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 with 분사구문 이 분사구문의 형태를 결정하는 건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뭐였어요? 바로 with의 목적어더라 의미상의 주어더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ice sheet 이 얼음 장판이 덮어 씌워 나가는 중이면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맞죠? 이 얼음 장판이 이제 점점 커버링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뭐를 대부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빙하기니까 이제 점점 그 얼음이 다 얼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묘사를 하는 거예요. 동시동작인 거잖아요. 결국 이 구문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이 얼음 장판이라는 게 대부분을 덮어 씌우면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북반구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 제가 왜 북반구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는지도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코 A를 B라고 부르다라는 오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콜에 목적어가 what으로 빠져나갔던 거죠. 그래서 A를 B라고 부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니까 우리가 북반구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북반구라고 부르는 것의 그 대부분을 얼음장판이 씌워 나가면서 그 행성은 지구는 추웠을 뿐만 아니라 훨씬 건조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에서 우리는요 주로 associate A with B, A와 B를 연관짓다 이건데 우리는 추위를 습도와 연관짓는데요. 그러나 if it is really cold 진짜 찐으로 추우면 there is far less evaporation. 당연히 여러분 물이 다 얼었어. 당연히 증발이 없죠. 증발이 없으니까 구름도 없고 비도 덜해요. 그래서 이 빙하기의 우리의 세상은요 was cold and dry. 굉장히 춥고 건조합니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it was difficult for plants to grow. it은 여기서 뭐였죠? 가주어였고 for to grow 얘가 뭐였어요? 진주어였던 거죠. 그래서 식물들이 자라는 것이 어렵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 미닝을 조심해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결국에 분사구문인 거잖아요. 여러분 콤마로 연결된 두 문장이 ing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분사구문인 건데 근데 원래는 분사구문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주어와 다르면 주어를 살려놨어야 돼. 근데 이 경우에는 이 mean 뭐를 의미해 주는 거야? 주어가 뭐예요? 당연히 빙하기에 우리의 세상이 춥고 건조했던 것이 식물이 자라기 어렵다는 걸 의미합니다라고 되는 거니까 주어 자체가 앞문장 전체란 말이에요. 맞죠? 주어가 앞문장 전체야.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주어를 딱 받아줘야 되는데 얘는 지금 문장 전체를 주어로 받아주고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의미를 그대로 살려나가려면 콤마 다음에 which meant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 콤마 다음에 which가 붙어야 되는 거죠?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취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 용법을 써줘야 된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게 좀 어려운 문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왜냐 예외적인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죠. 자, in this type of climate 이런 종류의 기후에서 맞죠? 이런 종류의 기후에서 농업은요 isn't an option. 농업은 선택지에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거죠. 농업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왜 농업이 선택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일단 별로 없어. 맞죠? It's too risky. 그건 너무 위험해서 이거죠. 우리 투투용법이잖아.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너무 위험해서 우리는 depend on any one piece of land. 우리는 그 땅 한 구역에 우리가 의존할 수 없어. 왜냐 거기 얼어버리면 우리 다 굶어 죽는 거야. 맞죠? 근데 뭐 하기는 to produce the energy you need. 네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 땅에 의존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다. 너무 위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위험해서 우리는 그런 땅의 한 부분에 의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부터 이제 글의 흐름이 싹 바뀌죠. As the temperature rose and the ice cap melt. 온도가 오르고 그 다음에 빙하가 녹으면서 we experienced a sudden explosion of life. 우리는 그 생명체의 폭발이 갑작스럽게 확 일어나는 거죠. 맞죠? The world got warmer and wetter. 그 세상이 점점 따뜻해지고 수분해지면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started to live around places. 사람들은요 장소들에 모여 살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장소예요? 그 장소들 속에서 in which they could make food grow most intensively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은요 음식들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자라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장소 안에서 사람들은요 뭐 곡식 이런 것들이겠죠. 그 곡식들을 굉장히 집약적으로 농사를 지으니까 자라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장소로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음식들을 자라게 하는 거, 그 과정, 날씨가 따뜻해져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뭔가 농작물들을 길러내고 음식들을 자라낼 수 있도록 집약적으로 자라낼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이 하루아침에 발생한 건 아니에요. It probably took thousands of years. 그것은요 수천 년은 걸렸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또 뭐가 나와요? with 분사구문이 나오는데 결국 ing를 결정하는 건 누구였다? hunter gatherers였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동시동작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수렵채집인들이 먹이를 찾으면서 그 다음에 사냥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뭐 하는 동안에 while 접속사 살아있는 분사구문이죠. doing a little side hustle in farming. 이 농업을 부업으로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허스하면 부업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딱 농사 성공하자마자 바로 농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수렵채집 사회였어요. 근데 수렵채집을 하면서 이제 농사도 같이 가져갔던 세월이 수천 년은 됐을 거야. 맞죠? 점점 더 날씨가 따뜻해졌으니까 점점 농작지를 할 수 있는 곳이 점점 더 많아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 초반에는 좀 적었을 거야. 그럼 당연히 수렵채집을 동시에 진행했겠죠. 그래가지고 with 분사구문을 동시동작을 써준 거죠. with hunter gatherers, foraging and hunting 이렇게 써줬기 때문에 다 동시동작을 설명하는 거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글의 흐름 자체를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 일단 빙하기에서 너무 추웠을 뿐만 아니라 너무 건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농업을 선택지에 둘 수 없었어. 왜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그 땅에만 맡겨두기가 너무 리스키했거든. 근데 이제 온도가 오르면서 맞죠? 딱 글의 흐름이 바뀌잖아요. 온도가 오르면서 우리는 이제 점점 세상이 따뜻해져서 사람들이요 장소들 주변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장소냐면 이 사람들이 음식을 길러낼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발생한 건 아니에요. 수렵채집인들은요 여전히 먹이를 찾았고요 여전히 사냥을 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글을 마무리 짓고 있기 때문에 주제 자체는 빙하기 이후 환경 변화는 기온 변화는 수렵채집 중심의 생활에서 농업 사회로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 세 지문 맞네요. 고생하셨습니다.